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6강 손해산정과 보상으로 갈 거고요. 진도는 저기 법전으로 나갈게요. 법전과 서브노트. 자, 법전 제가 지난 시간에 676조 여기 손해산정과 보상부터죠. 보실게요. 자, 그리고 법점은 나가고요. 저 뒤에 연수문제 풀다가 보니까 아직 지문 문제 중간중간에 해상보험의 지문이 끼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지문만 푸시고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놔두세요. 제가 문제를 뺄까 하다가 다른 운송보험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지 않고 내비로 뒀으니까 해상보험과 해상운송 적화 나오면 제끼셔도 되고 푸시더라도 해당 지문만 무시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갑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자, 대원칙을 알아야죠. 대원칙은 출제 지문에서 손해액 산정의 일반 원칙, 뭐 대원칙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보상할 손해액은 대원칙입니다.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대원칙입니다. 이른바 저걸 우리가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시가 또는 감가상각 적용 후에 제조도 할가액 또는 제조도 할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 시가, 헌거, 중고가, 감가상각 적용 후에 제조도 할가액 다 동의합니다. 저거의 반대말은요, 제조도 할가액, 새거, 신품. 됐죠? 이렇게. 자, 그러나 여기 나오죠. 그러나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새거로 줄 수 있다. 좋죠? 이건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원래 헌거로 주는데 새거로 주겠다는데 계약자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땡큐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약자 등 분리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지요.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서브노트 볼까요? 676조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서브노트 또 보고 갈게요. 손해액 산정 기준. 자, 이렇게 해놨고 얘가 시가고 얘는 제조가액이 새 건데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니까 흥계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중고가. 됐고, 자, 단서 조항이죠. 그런데 얘를 흥거 말고 당사자가 약정 특약으로 새 거를 해주겠다. 새 거는 우리가 제조달가액. 저 제조는 제조달가액입니다. 저희는 약자 잘 써요. 다짜고짜. 그 다음에 우리 원예시설에서 우리 원래는 얘예요. 그런데 제조달가액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특약을 당사자가 약정을 해버리면 제조달가액 새거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좋죠? 이렇게. 그래서 원예시설 갈 때는 그때는 이미 1차 합격하신 티네요. 여기 복귀할 필요가 없겠네요. 혹시라도 떨어졌다가 1차 다시 보시는 3차생들은 이게 그렇지 하고 탁 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차에서 저렇게 2차까지 연동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따로따로 하니까. 자, 이번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 여러분이 평가사 나가죠? 여러분 평가 수당 어디서 받죠? NH농협 손보에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 손보에서 부담은 여기. 이들이 주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가셔서 다음 조문 볼까요? 여기 677조 볼게요. 조문으로 보니 훨씬 더 간단하고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교재로 보면 시험 범위가 마치 무슨 사법고 시험처럼 넓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교재에다가 법조만 딱 던져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문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고 백업 용어로만 참조를 하시고 결론은 여기입니다. 법전.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교재를 확 줄일까 봤더니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교재가 법전만 있는 꼴이 되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법전. 자, 법조문. 이번에는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볼게요. 자, 보상 보험금이죠. 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봤더니 보험료가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못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주죠. 당연한데 문제는 저 단서 조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문구 때문에. 자, 그럼 이 문구에다 밑에다 하나 더 써주실까요? 지극길이 도래한
지급일이 도래한 금액은 물론이고, 이러면 훨씬 좋아요.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여기다 좋겠네요. 있으면 요 사이에다가 그 지급일이 도래한 것은 물론이고, 또는 그 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물론이고, 그 지급일이 도래한 보험료는 당연하고 물론이고, 요걸 딱 써주시면 얘는 이해가 돼요. 지급일이 도래한 거를 까고 주는 건 지급기 당연한데, 아직 보험료 지급일이 뭐 보험금 줄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이야. 근데 지급일이 3월 다음 달 말에 도래. 근데 경과했기 때문에 3월 말에 도래 그까지도 까고 주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씨 뭐죠? 약간 요 지문에다가 앞에다가 그 지급일이 도래한 것은 물론이고로 써주시면 시험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읽다가 보면 시험장에서도 이 문구가 낯설지 않아요. 그렇지. 지급일이 도래한 것은 물론이고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도 까고 주겠다. 나쁜 놈들, 이렇게 딱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표정 연기가 아주 앞권입니다. 자, 678조도 갈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문은 빨리 볼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우리 봤죠? 면책사항에서. 보험 목적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 쇠는 녹슬죠? 나무는 썩죠. 고유가 갖고 있는 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걔는 면책이다. 저거 용어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없다를 면책이다. 또는 뭐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용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됐고요. 자, 이번에는 보험 목적의 양도. 요건 또 중요합니다. 679조. 보험 목적의 양도. 요 지문도 아주 잘 나와요. 보험 목적의 양도는요, 선박보험도 그렇고 운송보험 여기는 같이 나와요. 그 제 문제집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박보험에 껴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양해를 해주세요. 그냥 처음에 문제는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해상보험이 엄연히 보험편에 들어있어요. 시험에 안 냈을 뿐이지 엄연히 시험 범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아예 강의가 문제도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요거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뭐 해상보험 안 나온다며 문제는 있구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험 목적 양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상보험을 작정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 자기 거죠? 자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보험을 가지는 자가 얘 아닙니까? 팔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당연히 돈 주고 샀으니까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긴 하는데 추정합니다. 즉 상대 보험자가 껴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본다가 맞겠지. 근데 계약자가 볼 때는 지들끼리 사고 팔았는데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가 보험자인데, 그래서 일단 네가 가져간 걸로 추정하자. 추정한다는 말은 혹시라도 내가 봤을 때 걸리는 거 있으면 아니야, 권리의무 안 가져간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가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 좋죠? 본다로 단정적이 아니라 추정한다. 추정이란 말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요거의 경우에 보험 목적을 양도했을 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 통지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요 양도 양수는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을 싸잡아서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하실래요? 대충 뭐 확실한 거. 여기 있는 지문은 제끼고 나머지 지문 모르겠다. 찍어야죠. 근데 운송보험은 제가 해드릴게요. 운송보험은 법조문 제가 읽어드리기 때문에 거기 손해보험 통칙, 그 다음 운송보험에서 나왔다. 나머지 해상보험 나왔다. 그건 제끼고. 지문 4개 중에 1, 2, 3번이 다 맞아. 해상보험이 4번이 나와서 그럼 걔를 찍어야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보험을 이걸 맞추기 위해서 다 공부한다? 그럼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여기 손해방지금 제가 공부 방법 크기가 다 알려줬어요. 이게 중요한 강의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큼 해야 될지. 그죠? 야, 이번엔 손해방지 의무 갈게요. 너무 뻔한 얘기죠. 자, 여기선 단골 멘트입니다. 손해방지 의무자 누구죠? 계피입니다. 여기.
자, 임보험자는 손해방지 그런 거 없죠? 임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니까 계피, 보험 수익자 아닙니다. 여기에 보험 수익자 어딘가에 들어가면 걔가 틀린 질문. 자, 이번에 노력하래요. 좋아요. 손해방지음의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험 사고 발생 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예요. 그렇죠? 여기를 지문을 출제자가 한 번 더 넣죠. 계약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전이라도 손해 방지와 경감에 노력한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걔가 틀린 질문입니다. 엄연히 손해 방지 의무는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좋죠? 이렇게 쭉 노력하래. 좋아요.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걸 다 퉁쳐서 손해 방지 비용이라 하고 그 보상 기준을 봤더니 이 손해 방지 비용과 손해 보상액 얘를 더한 겁니다. 저기서 말한 저 보상액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2차 시험에 손자가 갚으자 열심히 보험금 계산한 그 보험금과 보험금 공식을 적용한 자기 부담까지 다 차감한 거, 그 보험금과 이 비용, 이 합계액이 보험 금액입니다. 여기 장난치겠죠. 보험가액. 그럼 걔가 틀린지. 그게 제가 교재로 안 나오고 요런 진도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재 백날 나봤자 부대 설명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 요런 하나하나 갖고 다 장난치니까. 얘를 장난치기 제일 좋죠. 읽다 보면 그게 그거 같으니까. 초과해도 부담한다. 장난치면 뭐예요? 초과하면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겠죠.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보험자 대비 681조 보험을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법조문 옆에다가 잔존물 대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건 법조항, 법조문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죠. 익숙해집니다. 682조 여기는 옆에다가 청구권 대위 써주세요. 청구권 대위. 물론 뭐 3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써주시면 있는데 위에는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에서 682조 잔존물 대위 682조 청구권 대위 딱 각 잡고 여기는요 여러분 2차 시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요 2차 시험에 1과목의 보험 이론편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거 없어요. 이 조문을 갖다가 계속 주저리 늘어났고 제 교재에도 주저리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저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1차 시험에서 철저하게 법조문입니다. 철저하게 법조문 1차 시험은.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법조문을 완전히 법조문 때려잡기 갈 거고 서브노트도 제가 수십 가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682조만큼은 앞으로 계속 2차 시험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2차 시험에서 심지어 사례 문제, 가축제에 보면 사례 문제까지 나와요. 왜 딱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청구권대위 가축제에 보면 느낌이 뭐가 나왔냐면 제가 가축제에 보면 계약자고요.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옆집 개가 와서 우리 소를 물어주겠어요. 어때요? 딱 이겁니다. 가해자가 개한테 물어볼 수는 없죠. 옆집 주인입니다. 개주인. 개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입니다. 그 자가 내가 그 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나는 가축제보험에 들었어요. 우리 소가 죽었습니다. 개한테 물려서 개 물린 사고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우리 소가 죽었으니까 보험액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가액 손해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는 나한테 보험금 주고 소값 물어주고 대신 그 소값을 개주인한테 받아가는 거 딱 청구권입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잔존물 말고도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뜨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건값 받아내는 겁니다. 물건 주인한테 보험금 준 것입니다. 이 기본 틀을 잡아놓고 법조문을 읽고 서브노트 보고 다시 법조문 보고 이 여기 있는 지문은요. 하나하나 다 소고기처럼 버릴 게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여기는 암기를 넘어서서 완벽한 이해 수준까지 가야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방금 개물림 사고, 개주인, 소주인 딱 답이 나오십니다. 가실게요. 682조 싸잡아서 보고 그리고 보세요. 딱 손해보험 통지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손해보험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화재보험 점점 더 그 중요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점점 화재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도 많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죠.
자, 681조 갑니다. 천천히 가십니다. 우리 법조문 때려잡기죠, 이거는. 자, 또 박스를 치고 천천히 갑니다. 681조 잔존물태위 읽어봅니다. 자, 보험의 목적의 전부 멸실, 키워드만 딱 칩니다. 제가 색깔 바꿔놨나? 오케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 이른바 전손, 일부 멸실 땡, 분손 땡, 전부 멸실 또는 전손일 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이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 금액입니다. 전부 멸실, 전부 지급 키워드입니다.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당연히 그게 목적물 대위죠. 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니까 잔존물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였습니다. 이게 뭐죠?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역시 그 부보 비율만큼, 이게 부보 비율이잖아요. 일부 보험이면 일부 보험만큼만 당연히 잔존물 대기하는 거. 일부 보험은 부보 비율만큼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목적물 대위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장난칠 수 있는 분이 여기죠. 얘를 둘이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거기도 장난칠 수 있고. 다 하나하나 장난칠 수 있는 부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됐나요? 자, 됐고요. 서브노트를 바로 갈까요? 목적 바로 갈게요. 자, 숫자 나왔죠? 요거는 잔존물 대위하고 청구권 대위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문제집에 있다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항상 이 손해보험에서 이 당사자 그림은 이 패턴 유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물이 있어요. 목적물 있고 가해자가 보통 목적물 여기다 쓰고 가해자 써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봅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에 봤더니 보험가액이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고 피해액이 100원이라는 얘기는 100원짜리가 전부 멸실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했다면 엄청난 실력이 있습니다. 자, 보험가액이 100원, 100원짜리입니다. 이 물건이. 객관적으로 100원짜리인데 피해액이 100원이 나왔다. 100원짜리가 피해액이 100원이다. 전부 멸실됐다는 거죠. 100원짜리인데 피해액이 60원이다. 60%만 피해 입었다. 분손입니다. 여기 이해하셨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갈게요. 이 상태에서 전부 멸실되었고 보험 가입 금액이 뭐 전부 했네 보니까는 전부 지급했대요. 전부 지급했다는 뜻은 전부 보험에 가입했겠죠. 일부 보험이면 100원을 줄 일이 없죠. 그래서 전부 100원짜리가 100원 전부 멸실되었고 전부 지급했습니다. 전부 지급했으니 보험자는 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잔존물 대위를 한다. 왜냐하면 이걸 주고 나서 전부 멸실했지만 그래도 저기서 떨거지 뭐 좀 팔아먹을 게 있습니다. 중고 고철값이라도 받겠다 그겁니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차가 우리 전손 처리 대파 뭐 정면 충돌 사고 났다고 칠게요. 우리 전손 처리합니다. 맞죠? 그리고 보험가액 지급합니다. 맞죠? 그런데 차가 다 망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뭐 볼트며 고철값은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가져가서 얘가 팔아먹으면 고철값은 받죠. 요즘 고철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철광석 자체가 서로 글로벌하게 물류통이 안 됩니다. 철 자체가 귀하거든요. 걔 지금 녹여서 다시 써야죠. 재생철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고철값이라도 받아서 가지겠다. 그래야 그거라도 회수해야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안 올라가죠. 만약에 한 푼도 못 건진다. 보험금만 계속 나간다. 보험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목적물 대위, 보험자 대위,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 또는 목적물 대위, 그다음에 청구권 대위는요. 이 2차 보험 이론에서 뭐가 나오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손해율 인상을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아마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강의 해드릴게요. 별도로 주관식 문제 대비로 됐습니다. 자, 이번에 금액으로 나왔죠? 저 위에는 전부 보험 100원짜리를 100원짜리 다 가입한 겁니다. 이번에는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가 피해액도 100원이래요. 100원짜리 피해액 100원이니까 전부 멸실됐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에는 100원짜리인데 80원만 했습니다. 부보 비율은 몇 퍼센트? 80%. 부보 비율은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 보험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다 동의하죠. 100원짜리인데 80원만 가입했으므로 손해가 100원이 났어도 피해가 100원이 났지만 전부 다 지급했었죠.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 이른바 부보 비율만큼만 지급한다. 아무리 100원짜리가 100원 피해 입었지만 80원만 줬으니까 80원 한도 내에서만 대의한다. 좋죠,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이렇게 가기 전에 법조문 또 먼저 보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얘 지우고 또 보기 좋게 박스 쳐놓고 할게요. 이렇게. 자, 아까 얘기한 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개주인한테 책임 물어야죠. 내소 죽었으니까. 자, 개주인, 머릿속에 개주인, 난 소주인. 여기서 피보험자, 소가 죽었어요. 얘가 개주인입니다. 3자는 개가 직접 물었죠. 개가 죽었는데 개 턱을 부숴버릴까요? 어떡할까요? 개주인한테 가야죠. 자, 개주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NH농협 손보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 소값 지불했죠. 소값을 소주인한테 물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3자 개주인한테 소주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소주인은 원래 보험이 안 들었으면 소주인이 쫓아가겠죠. 너 때문에 우리 소가 죽었어.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그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보험금 소주인한테 주고 개주인한테 달라고 한다. 딱 그 얘기입니다.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역시 2차 시험에서 저기서 서술형에 나옵니다. 이렇게 청구권 대위를 법에 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시골 동네입니다. 내가 소를 키운 내 소가 죽었어요. 옆집에 우리 PD님이 개를 키워요. 그 PD님 개가 친척은 아니야, 아직은. 친척은 좀 이따 나와요, 가족은. PD님하고 나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그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PD하고 아직 나는 남이야. 근데 개를 키우고 사냥개 하필이면 우리 소를 물어주겠어. 그러면 서로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 내 소가 얼마짜리고 개 주인은 야 내가 뭐 개를 고의로 물어주기라도 물어주겠냐? 개가 와서 물으면 나 뭐 어떡하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까요? 둘이 싸우면 법정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관식에서 법원으로 가야 되려면 서로가 기약 없는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1심이 나왔어요. 다시 누가 이기든 다시 상대방 2심 항소해요. 또 다시 상고해요. 대법원까지. 이러면 3, 4년 걸립니다. 소 한 마리 죽었는데 돈 받을 길은 없고 변호사병만 나가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보험회사가 나서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자체 법률팀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법무법인과 기존 계약이 다 돼 있죠. 케이스 바이 계약이 아니라 퉁쳐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자기의 계약자, 피보험자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죠? 주관식의 서술형. 이런 보험자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손해율 상승을 방지하고요. 두 번째, 계약자의 법률적인 대응 능력 강화 또는 법정 싸움의 대리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지문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당사자 간의 법정 싸움 해봤자 둘 다 승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대항력이라고 할까요? 법률적인 대항력, 정쟁력 강화 정도로 보시면 그 정도 쓰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됐죠. 자, 계속 갈게요. 다만 여기 나오죠. 보험금의 일부 지급했어요. 일부 보험이란 얘기예요. 일부 보험이니까 일부 지급했죠. 비례보상. 한 경우에는 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저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거는 말로 하면 몰라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요 문구 기억해 두시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주인이 돈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지가 않아. 돈이 있으면 다 물어주지. 피보험자가 만족을 할 때까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문구.
요 문구의 근본은 그 가해자, 개주인이 돈이 많지 않은 거,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 이랑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PD랑 나랑 가족이야. 키워드죠?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하 가족이라고 할게요. 가족이면 청구권 대유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왜? 우리 세임 파켓 뭐 동일 주머니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주머니가 그 가족 이건 뭐예요? 그 개는 개인데 식구개야, 자기네 개. 내 개는 아닌데 우리 동생 개인 거지. 근데 우리 같이 살아, 한 집에서. 동생 개인데 걔가 물어주겠어. 그러면은 보험금 내가 받고 다시 얘 내가 받으면 똔똔이라 이거지.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가족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겨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 그건 청구권 행사 안 할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수 정도는 다만 그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이게 어떤가요? 서로 싸웠어. 한 집에 사는데 생계를 같이, 형제가 같이 살아요. 근데 전날 술 먹고 대판 싸운 거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부모님 모시는 문제 어쨌든 싸웠습니다.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자기가 사냥개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오늘 형하고 싸웠거든. 저 소 있지. 내가 형한테 어떻게 못하겠고 저 소 있지. 주변에서 내 물어라씩 한 거야. 그러니까 사냥개가 오케이 하고도 그러지 않아도 심심해 죽을 뻔했는데 걔가 형네 개 확 물어 죽여버린 겁니다. 딱 그거. 걔 보고 물어라씩 했으면 고의 아닌가요? 이 경우. 그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고의까지 봐주는 경우 봤나요? 고의는 절대 안 맞죠. 고의 중과실. 근데 주의할 거. 여기 우린 지금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 같이 봤잖아요. 엄연히 여기는 고의만 해당이 됩니다. 중과실 아니에요. 그런 문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둘이 싸웠어요. 동생이 형네 소 물어주기라고 자기 걔한테 시켰습니다. 밤중에. 내일 밤에 몰래 저 물어주게 물어라씩 한 겁니다. 고의.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에 아니다니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다 봤죠. 자, 이제 다시 요거 지워놓고 서브로 올게요. 자, 청구권 대입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그리고 나서 제3자 해놓고 여기다가 가해자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제3자에다가 이렇게 가해자 써주셔야 돼요. 제3자 가해자. 시험장이 헷갈리면은 소주인, 개주인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딱 여기서 요 틀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100원짜리입니다. 이번에 색깔을. 자, 100원짜리 소예요. 100원짜리 소인데 소가 완전히 죽여버렸으니 폐사 죽었으니까 전손이죠. 100원에 소피해가 100원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 금액은 지금 보니까 100원짜리가 죽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얘한테 100원어치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A의 경우는 이렇게 지급액이 A입니다.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줬으니까 얘는 전부 했고 전부 지급한 거죠. 전부 지급했다는 얘기는 전부 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입니다. 100원짜리의 보험 금액도 1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B도 청구권 대유도 전부 지급했으니까 그대로 100원 행사요. 자, 그 다음 조항. 그런데 여기가 80원만 줬어요. 100원짜리에 100원짜리 피해가 났는데 80원만 줬다는 얘기는 부보 비율이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원만 준 거예요. 일부 보험이죠. 그럼 B도 당연히 이 한도 내에서 80원만 가요. 얘한테 80원만 청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B가 문제가 돼요. 저희 피해자가. 자, 피해자는 분명히 이제 써봅니다. 자,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100원의 피해를 입어서 100원을 받았잖아요. 지급액이에요. 100원의 피해를 입어서 100원을 받았으니까 만족을 얻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에서 100원이 피해가 났는데 나는 얘한테 80원밖에 못 받았어요. 당연히 80원밖에 못 받죠. 이렇게. 왜? 80원만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 주니까. 문제는 얘는 20원 어디서 받냐? 20원은 얘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은 피보험자가
받아 가지도록 이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제가 굳이 어려워질까 봐 안 넣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얘가 80원 대여, 80원에 80원만 대여하잖아요. 문제는 가해자가 개 주인 돈이 없어. 돈 있었으면 속 키웠겠지. 돈 없으니까 개나 키우고 있었죠. 돈이 30원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80원 청구한 건 맞아요. 80원 줬으니까. 그런데 얘가 30원밖에 없대요. 이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손해사정사 시험인데 이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여기 있죠. 요즘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전문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긴 말 안 할게요. 얘가 30원밖에 없습니다. 30원밖에 없으면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나눠 가지는데 얘가 먼저 아직 20원 못 받았어요. 20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얘는 8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30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통상적으로 30원을 서로 30원 곱하기 2개 더하면 100원이죠. 100분의 20원 가지고 너는 100분의 80원 가지면 되겠네. 여기 안분 방식. 이면은 아까 그 조항이 의미가 없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죠. 서로 나누니까 어느 정도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피보험자는 10원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예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분 저딴 식으로 하지 마. 철저히 피보험자 우선주의 해서 얘를 지웁니다. 아니야, 누가 이렇게 주래. 아니야. 그러지 마. 얘가 돈 없다며? 30원 없지. 여러분 느낌 오셨나요 벌써? 딱 저렇게 나눠갖지 말고 아니야. 얘 먼저 20원 줘. 얘 먼저 만족을 시키고 그러면 얘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80원 받았고 가해자한테 20원 받았어. 100원 만족했죠? 얘는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얼마 남았어요? 10원 남았죠. 넌 80원 중에 10원만 가져가. 70원 못 받는 거죠. 저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원만 받아가잖아. 완벽히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 부분은 2차 시험 공부하다가도 헷갈리시면 요거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도 저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강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숫자 넣으니까 깔끔하죠? 80원인데 10원만 받아가져라. 피보험자 먼저 받아가져라. 안분 방식도 아닙니다. 설마 저렇게 계산 문제가 제가 출제를 적어 낸다면 아마 다 저를 욕하겠죠. 이게 무슨 카이스트 시험이냐 박사 시험이냐 그렇게 될까봐 아무도 감히 저건 못 낼 겁니다. 저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저도 문제 만들려다가 장난하냐 그럴까봐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저까지는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이렇게.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문제는 얘가 말씀드렸죠.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얘로. 자, 요 가해자가 가족입니다.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 개가 형네 소를 물어 죽인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인은 아니었어. 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돈 받으러 갔더니 너 형이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그래? 알았어. 안 받아가실게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동네 옆집에 했더니 나중에 보험회사가 기분이 영 많잖아요. 돈만 주고 회수한 게 없어. 그래서 보험회사가 탐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탐문조사 했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이요. 봤더니 둘이 같이 맞아요. 같이 사는데 형은 소 키우고 동생은 개 키워요. 근데 어젯밤에 엄청 싸우더라고요. 엄청 싸우더니 밤쯤은 개 진소더니 아침에 보니까 소가 죽어있대요. 딱 보니까 개가 부르죠. 거기가 물어라 씩씩한 겁니다. 그럴 때는 보험회사는 아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꼬리 잡혔어. 너 개 물어주라고 시켰다며 고의였다며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동생한테 받아가줘야죠. 받아갈 때 얘가 30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는 20원 주고 얘는 10원밖에 못 받아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가요? 완벽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보험자 대위는 진짜 1시간을 떠들어도 아깝지 않은 2개의 주문이에요. 681조, 682조는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십시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명강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이제 손해보험 통치기 다 끝났고요. 끝났고
통지 끝났죠? 다음 시간에 여기 화재보험도 제가 서브노트하고 강의도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